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목들의 계급 전쟁 흑백 주식을 시작합니다. 진행의 양명지입니다. 어제 막판부터 반등의 기미가 나오더니 오늘 급반등을 보인 시장이었습니다. 양시장 장 시작과 동시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고요. 시간이 갈수록 기분 좋은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간만 미국의 6월 CPI가 유가 급락 속 시장 예상치를 한참 밑도는 수치를 발표했는데요. 이에 패드의 전날 기준금리 인상 50%의 가능성이 10%로 뚝 떨어졌고요. 또 미 10년물 국채금리 또한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20%의 통행료를 부과하겠다는 발언, 이 트럼프 대통령의 또다시 이 발언을 하루 만에 철회하는 이 타코가 나오면서 시장은 안도감을 찾은 모습인데요. 또한 우리 국내 증시 이처럼 큰 폭으로 아래 위로 널뛰었던 이유가 뭐였죠? 바로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 이후였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적이고 신속한 보완책 마련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오늘 또 금융당국은 코스피 시장 대비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이 코스닥 시장에 대한 3대 구조혁신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밝혔는데요. 큰 폭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면서 공포심 또한 최고조에 달해있던 시장이 오늘 한꺼번에 호재들이 터지면서 시원한 반등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 외국인이 23거래일 만에 2조 원대로 매수로 돌아왔는데요. 우리 시장 너무 과도하게 떨어져서 오늘 올라온 건지 아니면 외국인이 돌아오면서 이 회복이 된 건지 잠시 후 전문가와 함께 시장의 시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전문가는 이은복 전문가님입니다. 잠시 후에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먼저 캐스터와 함께 시황 레시피 알아보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캐스터 김혜인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최근 충격을 딛고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미국 CPI가 둔화했다는 소식에 미국 금리가 완화되면서 우리 시장에도 훈풍이 분 건데요. SK하이닉스 ADR은 27% 급등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우리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은 장 초반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됐는데요. 그럼 지수 상황부터 자세히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6.24% 오른 7,284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 갭 띄우면서 강하게 상승했는데요. 오늘 코스피 다시 7,000선을 회복하면서 장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5.8% 오른 829선에서 장 마쳤는데요.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오늘 그래도 양시장 모두 빨간불로 장 마쳤습니다. 그럼 수급 동향도 살펴보시죠. 코스피와 코스닥 둘 다 개인 홀로 매도세 보였는데요. 코스피에서 개인 홀로 2조 원 넘게 매도세 보였습니다. 오늘은 메이저 주체들이 쌍끌이 매수세를 보이며 지수를 끌어올렸는데요. 외국인이 2조 3,214억 원, 기관이 1,823억 원 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개인 홀로 1,407억 원 팔자세 보였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30억 원, 1,085억 원 매수했습니다. 다음으로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 8.83% 오른 208만 2천 원에 장 마쳤습니다. 다시 200만 원 선을 회복해 준 건데요. 미국의 6월 CPI가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 기대감이 커지며 간밤 뉴욕 3대 지수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SK하이닉스 ADR은 27% 급등하면서 상장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는데요. 이에 따라 우리 시장에도 본주의 매력이 살아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은 미래에셋증권입니다. 7.74% 상승한 41,750원에 마감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2분기 순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 거란 전망에 강세를 보였는데요. 스페이스X 평가이익과 주식거래 수수료 증가에 더해 앞으로 실적 흐름도 탄탄할 것이라는 증권가 분석이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삼성 SDI입니다. 6.2% 상승한 45만 4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미국 빅테크의 데이터 센터 확대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를 보완할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 투자 확대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여기에 삼성 SDI의 UPS용 배터리가 대형 화재 테스트 기준을 모두 충족하며 AI 데이터 센터 관련 수주 기대감에 주가도 함께 상승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미국 물가 둔화와 반도체주 강세에 힘입어 큰 폭으로 반등했습니다. 다만 최근 변동성이 큰 만큼 이번 반등이 추세적인 상승일지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김혜인이었습니다. 오늘의 백주식이 내일은 흑주식, 오늘의 흑주식이 내일은 백주식, 일주일 뒤에는 다이아몬드 골드 주식까지 될 수 있는데요. 복잡하고 이슈가 많은 시장 속에서 오늘 우리와 함께 시장의 흑과 백을 가려줄 전문가 모셨습니다. 이은복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네. 오늘 시장 정말 강하게 급반등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급반등이 그동안 너무 낙폭이 과대했다는 것 때문일까요? 아니면 투심이 많이 회복된 모습일까요? 오늘 시장을 조금 제가 체크를 해봤을 때 오늘 물론 급등해서 좋았지만 저희가 지난 날들을 조금 한번 복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급등했다고 해서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들이 회복 구간까지 올라오진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오늘 오른 거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도 좋겠지만 일단 이 추세가 중장기적이게 좀 올라갔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겠죠. 근데 지금 그래서 먼저 시장을 먼저 체크해봐야 돼요.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 시장이 올라가는 데는 올라가는 이유가 있는 거고 떨어지는 데는 떨어지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시장이 강하게 좀 급등했던 거는 미국 시장을 먼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했던 게 이제 미국의 CPI가 예상치보다 하회로 나오게 되면서 이제 이번 연도에 이제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좀 많이 낮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투자 심리가 회복된 건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게 미국 증시뿐만이 아니라 국내 증시, 글로벌 증시의 지금 지수 상승을 강하게 이끌어주는 영향력이 있는 게 바로 이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섹터 그리고 나스닥 이 기술주 중심으로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 굉장히 큰 호재가 있었죠. 바로 SK 하이닉스가 무려 미국 시장에서 20%가 넘게 급등을 하는 상황이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 시장으로 봤을 때는 투자 심리가 오늘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투자 심리가 개선된 건 맞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낙폭 구간이 굉장히 컸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이제 공략을 해야지 수익 구간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시장에 대한 전망까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가 그때 말씀드린 대로 27,000포인트 부근 저항 고점 시그널이 지금 확인이 됐고 단기간에 봤을 때는 저는 25,140포인트 이 지지 받쳐주면서 박스권 내 횡보 흐름이 나올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좀 제기가 되고 있지만 그래도 시장에 조금 약간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게 바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그다음에 이란과의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에 발목을 붙잡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다행히 유가가 최근에 굉장히 좀 큰 폭으로 하락이 있었지만 지금 시장에서 또다시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좀 불거지면서 시장이 변동성이 굉장히 큰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 속에서 미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국내 시장도 이제는 오늘 올라갔다 해서 추격 매수하거나 그렇게 진입하시면 절대 안 되시고요.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천천히 시장에서 이 지지 부근과 저항 부근을 잘 나눠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공략해 나가야지 그냥 이거 종목 잘 간다 해서 오늘같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20%가 올라갔어요.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를 추격 매수 하다가는
이렇게 20% 올라갈 때도 있지만 20% 떨어질 때도 있거든요. 요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변동성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굉장히 리스크가 큰 장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올랐다고 해서 여러분들 신규 진입은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의 전망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나스닥, S&P 500,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 3대 지수가 가장 이끌어 가고 있는 게 지금 유가와 그다음에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 그다음에 금리 인하 시그널인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또 실적,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들이 지금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실적 발표, 펀더멘탈이 가장 중요한 시점인데, 왜냐하면 지금 이 단기적인 구간에서 급등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체크를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지금이 과연 머리인지 어깨인지 아니면 무릎인지 그거는 시장에서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내용은 제가 뒤에 가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미국 시장도 일단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약간 조금 좀 관망하는 좀 자세가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국내 증시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 이 7,457포인트 여기 지지가 이탈하면서 추세가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여기 선 보이시죠? 11선, 11선이 아니라 여기 121선, 121선에서 아랫골이 달리면서 여기서 추세가 다시 한번 꺾였죠. 오늘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스피 쪽,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에 좀 수급이 좀 많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코스피를 강하게 이끄는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전망치가 그래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많이 굉장히 최근에 조정폭이 컸었던 것만큼 반등폭도 커지게 되면서 코스피 지수의 상승을 다시 한번 이끌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조금 아쉽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저는 지난 방송에서도 주기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워낙 지금 수급 자체가 그때 제가 한 달 전에 방송을 출연했었는데, 그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신고가 향해 나가갔었고,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지금 다 이쪽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이외의 종목들, 그리고 특히 코스닥 쪽 섹터들이 움직임이 조금 쉽지 않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나 제가 정확히 한 달 전이니까 뭐 6월 15일쯤 6월 17일쯤 출연했던 것 같은데, 그날 이후로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떨어졌거든요. 그래도 이것도 오늘 코스피랑 긍정적인 흐름처럼 많이 올라와 줬지만, 그래도 저는 다시 한번 700포인트 부근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이게 앞서 설명드렸던 지금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그리고 수급이 자체가 코스닥보다는 약간 대형주 쪽으로 쏠림 현상이 굉장히 크게 도드라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코스닥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공략을 좀 원하시면 코스닥 쪽보다는 이제 코스피 쪽 대형주 종목 수급이 많이 들어가면서 펀더멘털이나 기업 실적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체크했을 때 유망한 기업을 공략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을 보고 우리가 지지선과 저항선을 정확히 구분해서 대응을 해야 하고, 또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을 주목해 보자라는 말씀 듣고 왔는데요. 사실 투자자들의 고민은 늘 매수, 매도 이 타이밍이잖아요. 네. 그만큼 이 지지와 저항선 또 얘기해 주신 만큼 중요할 것 같은데 좀 정해 주시면 어떨까요? 일단은 이거는 딱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종목마다 다 달라요. 종목마다. 왜냐면은 제가 지지 저항 같은 경우는 일단 기술적 분석도 중요하겠지만 기본적 분석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해요.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나라 국내 주식에 뭐 반도체 섹터 수급이 좀 많이 몰려들 가능성이 크겠죠. 네. 그렇게 봤을 때 엔비디아와 크게 연관되어 있는 거. 오늘 한미 반도체 어떻게 됐습니까? 폭등했습니다. 폭등하지 네. 않았습니다. 물론 지난 날까지 뭐 하락폭이 컸었지만,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하면은 뭐 한미 반도체, 그다음에 뭐 SK 하이닉스 네. 이렇게 여러 종목들이 많은데,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미 반도체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미 반도체 이제 지지 저항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기본적 분석과 그다음에 기술적 분석, 지금 기술적 분석을 하는 거고요. 지금 지지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는 18만 원 부근에서 지지를 형성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쌍바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찍어줬고, 보이시죠 차트? 네, 쌍바닥 찍어주고, 그리고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지금 전환되는 구간,
이렇게 보이죠? 이게 하락 추세 제가 남색선으로 지금 그어드렸는데 하락 추세 저항 부근입니다. 이 하락 추세 저항 부근을 돌파하지 못하고 아래에 지지 부근을 지지 라인을 지금 다져주는 구간이 지금 18만 원에서 19만 원 정도로 지금 나타나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 하락 추세 저항 부근을 돌파하면은 거의 다 웬만하면 수급까지 몰려들면 장대 양봉 연출 가능성이 높은데 오늘 한미반도체가 어제도 장대 양봉 이제 하락 추세 저항 부분을 돌파하면서 오늘 무려 22%, 24%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이런 것처럼 시장에서 지금 모멘텀이나 펀더멘털 이런 모든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하고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지지 저항 부분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린 것처럼 나눠주시고 진행하시면은 그나마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 속에서는 리스크를 최대한 많이 줄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처럼 변동성이 강한 시장에서 리스크를 좀 줄여보려면 종목별로 기본적과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지지선과 저항선 라인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흑백키친 내에서 종목별 대응 전략 자세하게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장 어떤 업종을 주목해보면 좋을지 3스타 레시피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오늘 주식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섹터와 모멘텀 그리고 종목들 중 향후 성공 투자 전략이 있는 전문가님만의 레시피 조합은 어떤 것일지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전문가님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해봐야 할 최선호주가 추려지니까요. 집중해서 요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장을 보고 현 시점 가장 핫한 제철 재료들을 좀 담아봤는데요. 네. 오늘의 제철 재료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와 화장품, 가전제품, HLB 그룹이 되겠는데요. 오늘 또 초복이거든요, 전문가님. 그렇죠. 네. 제 이름도 은복이잖아요. 맞네요. 네, 오늘. 맞아요. 저도 점심에 삼계탕 맛있게 먹었거든요. 전문가님 근데 음복이신데 출연하실 때마다 시장이 너무 좋아요. 진짜 복이 그래요? 많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또 다음 주 수요일도 방송 출연하니까 그때도 네. 시장 좋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시장 그럼 초복을 맞이해서 우리가 좀 몸보신할 수 있는 요리 어떤 재료들을 좀 담아가면 좋을까요? 네 가지 중에서는 그래도 당연히 계속 제가 반도체 얘기를 했으니까 반도체는 당연히 가져가는 게 맞고요. 화장품, 이거 화장품도 좋아요. 화장품. 오늘 시장에서는 이렇게 좋은 흐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전 화장품 굉장히 좀 전망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가전제품은 약간 에어컨, 약간 제습기 약간 그런 쪽이면은 또 여름을 맞이해서 여름이니까 가전제품도 좋고 하고 HLB는 저는 이거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거의 약간 사기극이지 않나 어. 싶습니다. 이게 그만큼 그러니까 HLB라는 회사 자체를 주고 이제 뭐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오늘 종목들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상한가를 갔는데 왜 상한가 간 줄 아세요? 이게 그냥 그 FDA 승인 나지 못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조금 미국 측이랑 좀 해소가 됐다. 조금 맞아요. 해소가 됐다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관련 종목들이 줄줄이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 이런 종목들 잘못 진입하시면은 평생 손실을 보시면서 결국 손절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HLB 그룹 같은 관련 오늘 급등했다고 해서 절대 추격하지 마시고 물론 뭐 내일 또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이런 종목들은 좀 거리를 좀 멀리 두시고 시장에서 좀 오를 만한 섹터 집중할 수 있는 섹터 그리고 오를 수 있는 섹터를 골라야지 도박은 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 좀 단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HLB 그룹 같은 경우에는 단기성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도박은 좀 지양해보자라는 말씀 듣고 왔고요. 반도체와 화장품, 가전제품으로 한번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료 반도체 좀 주목해 볼 텐데요. 네. 사실 반도체 하면 요즘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데 또 어떤 쪽으로 우리가 좀 모멘텀으로 삼아봐야 할지 알려주시죠. 일단 반도체를 고른 이유 가장 큰 게 바로 첫 번째 이제 실적입니다. 지금 이제 미국 빅테크 기업들도 실적 발표를 하고 있고 이 실적이 받쳐줘야지 아무래도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들을 지금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그게 정확히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번 연도만 체크하시더라도 1월부터 뭐 5월까지 역대 최대 수출 그 실적이 나왔거든요. 수출이 잘 되는 것만큼 역대 최고로 계속 잘 나오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기업들 실적이 맞는 거, 좋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 심지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실적이 잘 나오면서 그 이외에 소부장 종목들도 굉장히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는 다시 한번 반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가져왔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실적이 눈에 띄게 보여지는 건 제가 지난날까지 계속 뭐 HBM도 있었지만 이번에 또 비메모리 반도체 뭐 디램 쪽도 좀
비메모리 반도체 쪽, 그쪽이 아무래도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여주는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쪽을 우리가 주목해보자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또 어떤 어떤 종목을 좀 봐야 할까요? 오늘의 메인 요리 한번 공개해 주시죠. 대표적으로는 이제 SK 하이닉스가 하이닉스?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너무 이제 많이 오늘 굉장히 좀 하기도 했고 이제 신규 진입하기에는 조금 고점이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고 가격대가 워낙 높다 보니까 조금 그렇긴 하지만 SK 하이닉스 그래도 정말 저는 굉장히 좀 좋게 보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요. 네. 굉장히 좋게 보는 종목인데 이렇게 강한 반등이 나왔잖아요. 네. 그렇다면 좀 공격적으로 베팅에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SK 하이닉스와 같이 더불어서 더 갈 수 있는 하이닉스보다 더 수익이 크게 날 수 있는 종목이 저는 SK 스퀘어라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 오늘 물론 급등해서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닉스랑 오늘 SK 스퀘어도 굉장히 잘 갔거든요. 네. 근데 하이닉스보다 스퀘어가 이제 더 아무래도 좀 더 시총이나 이런 부분이 낮다 보니까 올릴 때는 더 크게 올릴 수 있는 그리고 차트적으로도 굉장히 좀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SK 스퀘어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SK 스퀘어, SK 하이닉스보다 몸집이 작기 때문에 호재가 나왔을 때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흑백 키친 내에서 더 자세한 대응 전략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들로 또 요리를 해볼 텐데요. 다음 재료 화장품입니다. 최근에 이제 또 코스피가 크게 빠지면서 네. 우리가 낙폭 과대주, 실적 기대주 쪽을 주목해 봐야 한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네. 또 앞서서 화장품주 실적 시즌 맞춰서 또 너무 좋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쪽을 좀 보면 좋을까요? 수출 데이터가 실제적으로 나왔던 게 이제 그 반도체도 있었지만 화장품도 그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반도체가 사실 너무 크게 나와서 네, 좀 맞습니다. 빛에 가려진 것 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그리고 화장품 제가 또 가져온 이유. 지금 날씨 어때요?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요. 네. 더우실 때 혹시 뭐 바르시는 거 따로 있으십니까? 선크림? 맞아요. 선크림, 선케어 쪽 이쪽이 굉장히 좋거든요. 우리나라 또 화장품 이제 K 뷰티 쪽으로 해서 올해 초부터 작년부터 좀 핫했잖아요. 근데 선케어, 선크림 제품은 우리 국내 기업들의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심지어 수출도 많이 되어 주고 있고 매출에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여름철에 수급이 조금 많이 몰리는 게 뭐냐면은 선크림, 선케어 제품, 그다음에 더우면 에어컨, 가전제품 섹터 이게 수급이 한번 팡 튀어올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에어컨 쪽 이쪽은 약간 좀 오르락내리락 좀 변동성이 크고 좀 리스크가 있지만 화장품은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이 뒷받쳐 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또 이번에 실적 시즌에도 전망치도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여름철 수혜까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화장품 섹터 굉장히 오늘은 조금 잘 못 갔지만 지금 그래도 자리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는 화장품 섹터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더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화장품 섹터 내에서도 우리가 선크림 관련한 기업을 좀 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사실 화장품 기업 너무 좋은 기업 많잖아요. 네. APR, 달바글로벌 그 밖에도 많은데 어떤 종목을 가장 최선호주로 보시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나마 앵커님이 말씀하신 종목도 다 좋고 실적도 잘 나오는 종목들이지만 저는 이제 한국콜마 이쪽 한국콜마를 왜 좋게 보고 있냐면은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올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이게 실적 부분 같은 경우도 한 20-30% 정도 매출이나 영업이익 부분도 개선이 되고 있고 개선이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번에 또 이제 대기업으로 또 편승이 됐거든요. 한국콜마 기업이란 자체가 그룹 자체가 그래서 대기업 그다음에 수급 자체도 굉장히 많이 몰려들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차트로 봤을 때도 한국콜마 자리도 지금 괜찮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시장이 어때요? 요즘 최근에 굉장히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많잖아요. 네. 낙폭이 컸었어요. 근데 한국콜마 차트 보시면은 아직 이제 또 신고가 경신에 나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낙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노란색 선 보이시죠? 20일 이동평균선인데 보통 22평선을 약간 지지하면서 추세가 좀 왔다 갔다 거리거든요. 22평선 지지가 이탈하면은 장대 음봉이 나오고요.
돌파하면은 장대 한봉이 나와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지지 부분 이탈하지 않고 잘 받쳐주면서 추세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고 지금 시장에서는 낙폭 구간이 컸던 종목들 회복 구간보다는 낙폭 구간 그 하락장에서도 그나마 방어를 조금 잘해줬던 종목들 이게 왜 이만큼 시장의 하방이 크게 쏠렸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잘 방어해줬냐 이런 걸로 접근해 봤을 때는 내리는 종목들 이제 반등 가능성을 사는 것보다 고점에서도 잘 버텨줬던 종목들이 확실하게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거든요. 현재 시장 자체가. 그래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잘 버텨주면서 급등할 때는 급등해준 거고 한국콜마도 화장품 기업들 많지만 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콜마 이 기업도 진입하시면은 좀 좋을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리 같은 경우는 네 그거는 따로 제가 이따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진입 타점은 흑백기친 내에서 알려드리는 네. 거죠? 네, 여기 방송에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하시면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락장에서도 단단히 잘 버텨준 기업이고요. 또 실적 시즌 맞이해서 실적 기대주로도 모멘텀이 붙었습니다. 한국콜마 자세한 진입 타점은 흑백기친 내에서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또 요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또 여름 시즌 맞이해서 가전제품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떤 쪽을 보면 될까요? 에어컨이나 뭐 이쪽일 것 같은데. 에어컨도 좋긴 하죠. 근데 에어컨 아까 제가 잠깐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워낙 움직임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것도 리스크가 큽니다. 네. 그래서 조금 기업 자체도 조금 안정적이면서 재무까지 조금 받쳐주는 그리고 좀 몸뚱아 이제 코스닥보다 제가 코스피 쪽도 좋긴 하겠지만 이제 몸뚱아리 좀 단단한 이런 네. 기업들이 잘 받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로 봤을 때 요즘 이제 제습기 쪽을 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 에어컨보다. 장마철 맞이해서 너무 습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제 장마 지금 현재 오늘도 비가 굉장히 많아요. 어제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비가 많이 내렸는데 굉장히 습해요. 저도 진짜 너무 덥더라고요. 이게 가만히만 있어도 땀이 줄줄 나오는데 에어컨도 죽지만 제습을 꼭 해야 되거든요. 안 하면 네. 또 곰팡이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웃으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습기 쪽 관련 기업들을 조금 꼭 집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이제 코웨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코웨이. 사실 정수기 기업 맞아, 그 아닐까요? 웅진 코웨이 그쪽 네. 이게 렌탈 서비스도 있고, 요 앵커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이 기업 자체가 이제 다방면으로 좀 굉장히 많은 활성화를 띄우고 있기 때문에 뭐 정수기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좀 가전제품을 좀 렌탈해주는 서비스다 보니까 네. 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부문이 굉장히 다른 기업 그 뭐 에어컨 관련 기업들은 실적이 안 좋거든요. 근데 이 코웨이 같은 기업은 실적도 받쳐주면서 그리고 이 제습기의 탁월한 능력 때문에 수급이 굉장히 좀 많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4월부터 그래도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잘 올라와 줬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차트만 보시더라도 이거에 요즘 이게 끼가 확실하게 있어요. 일단은 이것도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98,000원 지금 10만 원을 지금 계속 못 넘기고 있거든요. 지금 5월 달부터 이제 지금 현재까지 10만 원 저항을 돌파 못 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네, 못 하고 있잖아요. 걸쳐져 있네요. 네, 근데 지금 이런 그 약간 여름철에 제가 수급이 많이 몰려든 게 선케어, 그다음에 뭐 에어컨, 뭐 제습기 여름철 관련 주요 섹터들 있잖아요. 네. 그런 섹터들 특징이 이렇게 좀 강력하게 저항 부분 이게 지금 쌍봉도 만들어졌거든요.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은 쌍봉도 만들어졌는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쌍봉에서 보통 추세가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지만 쌍봉 자리 저항 부분 돌파 시에는 장대 한봉이 나오는데 그 장대 한봉을 돌파하려면 시장에서 충분한 모멘텀을 좀 받쳐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 코웨이가 지금 그 자리에 좀 다다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름철 장마 비도 계속 오고 제습 더워서 에어컨 쪽 그다음에 제습기 쪽 수급이 분명히 몰릴 텐데 그때에 맞춰서 지금 10만 원 저항 부분 분명히 돌파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조금만 지금 자리에 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좀 눌리면은 충분히 들어가면은 이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10만 원 저항 돌파하면서 정고점까지 향해 11만 원이 정고점인데 거기까지도 충분히 크게 튀어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뭐 궁금하시면은 여기 제 QR코드에 입장해 주시면은 제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웨이 이 10만 원 정고점 부근은 강력하게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눌림목이 나왔을 때 진입하면 좋겠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흑백키친 내에서 이 눌림목 진입 타점 구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말고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보고 왔는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또 디저트를 맛볼 차례죠. 오늘의 흑백 블라인드 디저트 종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백주식은 우리가 공략하거나 보유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흑주식은 공략해서는 안 되거나 또 보유자분들은 매도를 고려해야 할 종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징주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요. 전문가님이 단순히 기술적 움직임으로만 차트를 분석하시고 최종 판단을 내려줄 예정입니다. 사전에 이은복 전문가님과는 전혀 협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종목 차트 보시죠. 네, 이 종목 바로 한번 키워드 말해 볼게요. 한 분기 만에 바뀐 이 성적표 영업이익률 첫 50% 돌파가 되겠습니다. 네, 더 해주세요. 힌트가 너무, 네. 저는 하시길래 바로 아신 줄 알았어요. 네네. 네. 한 분기 만에 영업이익률 첫 50% 돌파. 정말 좀 유망한 기업인데요. 네, 그렇죠. 네. 일단 차트로 봤을 때는 지금 이거는 일단 하락 추세에서 확실하게 상승 추세로 좀 전환이 됐고요. 네, 확실한 전환이 됐고요. 네, 그리고 제가 좀 잘 아는 종목 같긴 한데 아닌가요 혹시? 맞아요. 언급을 했습니다. 이건 아까도 제가 설명해드린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이게 짠 게 아닌데 여기 한미반도체 맞죠? 한미반도체 아, 정답입니다. 역시. 근데 이게 바로 저도 맞출 줄 몰랐거든요. 아, 정말요? 네. 네. 한미반도체를 이제 시작으로 네. 반도체 소부장 랠리가 좀 시작되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면 좋을지 한번 흑백 판단을 안 받아봐도 될 것 같지만 해주시죠. 한미반도체는 당연히 이제 저는 100입니다. 무조건 100입니다. 네. 이거를 이렇게 나올 줄 몰랐는데, 네. 왜냐면 제 두 눈을 의심했어요. 아까 제가 방송했던 차트랑 비슷해가지고, 맞아요. 근데 분명히 똑같은 건 안 하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앞서서 언급을 네. 해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한미반도체 왜 제가 100을 들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설명해 드리는데, 이것도 제가 아까 지지 저항 부분 설명해 달라고 했을 때 제가 해드린 거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근데 한미반도체가 아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일단 실적도 굉장히 좀 잘 나온다고 했고, 그리고 여기 그 회장님부터 해가지고 부회장, 그 임원분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임원분들. 직접 사는 거요? 네, 주식을? 자사주 매입을 맞아요. 직접적으로 하고 있어요. 올해만 수십억 원어치를 직접 자기 돈으로 이제 자기 기업이 사고 있는데, 이 그만큼, 자사주 매입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그만큼 확신이 있다는 거 맞습니다. 아닐까요? 근데 이제 좀 고점에서 많이들 사시긴 하셨지만, 고점에서 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시장에서는 시장의 투자 심리를 좀 개선해주는 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보통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굉장히 좀 큰 단점이 뭐냐면은 기업이 그 주가가 크게 상승하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보통 유상증 잘 많이 해요. 딴 데서 빚내오거나 그런 나쁜 행동들을 하는데, 이거 주저친화적인 행동들을 하시는 기업이 바로 한미반도체고, 실적도 잘 나고, 오늘 물론 급등했지만 낙폭이 지난날에 컸었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자리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하락 추세 저항 부분을 돌파했고, 그다음에 22평선까지 돌파하면서 오늘 장대한봉 22%, 오늘 상한가까지 터치를 했던 거 저는 아까 장중에 체크를 했었거든요. 물론 고점에서 좀 내려오긴 했지만 지금 자리에서 추세가 꺾이더라도 확실하게 18만 원, 19만 원 지지 부근에서 잘 다져줬기 때문에 이 박스권 내에서 횡보 흐름 가능성이 현재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들이 이제 나열이 되고 있고, 반도체 투자 심리가 약간은 좀 고점이다라고 좀 판단하시는 투자자분들 굉장히 많지만, 그래도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 속에서 국건이 오늘 크게 급등해주고, 어제도 급등했고 오늘은 무려 상한가까지 터치했던 이 한미반도체, 저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앞으로도 전망도 더 높고, 그리고 전고점까지도 충분히 돌파 가능성이 높은 유망한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게 SK하이닉스랑 또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한미반도체가 SK하이닉스가 TC 본딩 장비를 납품하는데, 여러분들 SK하이닉스 실적
다들 아시죠? 그냥 맨날 매분기 역대급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SK하이닉스의 주된 거래처가 바로 이 한미 반도체입니다. TC 본딩 장비가 HBM을 이제 만들 때 꼭 필요한 공정 장비이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 기술력이 가장 크게 필요하고요. 우리나라에서 TC 본딩 장비는 당연코 1위고요. 전 세계에서도 굉장히 좀 수요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의 전망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국내 TC 본딩 장비 1위 기업으로 한미반도체 100주식 판단 내려주셨습니다. 더 자세한 대응 전략은 흑백키친 내에서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특징주 차트 보도록 할게요. 차트 보시면요. 이 종목 키워드는 어제 살 거리 되겠습니다. 이거 HLB잖아요. 네, 맞죠? 근데 다 맞추네. HLB 정답입니다. 네. 최단 기간이에요. 최단 시간. 보시자마자 두 문제 모두 근데 맞추셨습니다. 진짜 정말로 저희 그 사전에 협의 안 하고 했는데 진짜 바로 맞추잖아요. 오늘 네. 역대 좀 텐션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네. 좋습니다. 네. 근데 HLB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조금 이제 좀 과격하게 조금 시청자분들한테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거 마음은 유지가 되고 있고 이건 바로 당연히 흑입니다. 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 HLB가 간암 신약 그 리보세라닙 이게 간약 FDA 승인이 나지 않게 되면서 굉장히 주가가 곤두박질을 쳤었거든요. 근데 이게 승인이 나지 않았는데 이제 뭐 승인 날 수 있는 허가 가능성이 조금 이제 문제점들을 해소했다 이런 뉴스로 인해서 오늘 시장에서 또 상한가를 갔고요. 하지만 그냥 다 필요 없고 FDA 승인이 나면은 깔끔한 건데 이제 HLB 이제 대표님도 이제 또 유튜브 또 방송에서도 해명하시고 굉장히 또 정말 알고 있습니다. 정말 승인 났었으면 좋겠지만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기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FDA 승인이 물론 좀 굉장히 좀 승인하기 쉽지 않지만 승인난 기업들 뭐 회사들 많고요. 그리고 물론 가난 쪽이 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기술력이긴 하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허가가 나지 않았는데 그거에 뭐 다시 이번에 또 승인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오늘 뭐 상한가도 가고 했었는데 이거 종목 특징 이거 차트 보세요. 이게 요번에만 한가 그런 게 갔다가 아니라 이틀 만에 바로 상한가더라고요. 맞아요. 이거 요번에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작년부터 해가지고 매년 있는 이벤트예요. 맨날 FDA 승인 난다. 결국 안 나면은 뭐 3연속, 5연속 또 하한가 가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게 약간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박이거든요. 이렇게 리스크를 떠나는 것보다 지금 기업의 좀 펀더메탈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하시고 진입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흑주식 판단 내려주셨고요. 이렇게 리스크를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하기보다는 기업들의 단단한 펀더멘털을 보고 우리가 그런 종목들을 또 진입해보자라는 말씀 듣고 왔습니다. 흑백키친 내에서 다른 좋은 종목들도 대응 전략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송 후반부에는 주식 투자에 있어서 필수로 알아야 하는 생존 포인트 교육과 또 변동성이 강한 시장에서도 살아남을 생존 종목, 히든 종목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셔야겠죠. 방송 종료 후에 이 생존 종목명이 바로 공개될 예정이니까 놓치지 말고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전문가님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의 성적표를 열어볼 시간입니다. 수익률표 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많은 종목들 중에서 이 미슐랭 원스타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우리가 이제 급락 후에 돌려 세우는 이 반등장을 보고 또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지금 눈여겨보면 좋을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이 원스타에서 투스타, 쓰리스타까지 될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 제가 지난 방송에서 했던 게 바로 이게 3스타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이수페타시스.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저는 계속해서 반도체 얘기만 하는 게 반도체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께 시청자분들한테 수익을 13% 안겨다 드렸었고요. 지난 방송에서도 제가 방송하며 직접적으로 캡처를 했고 그리고 나서 저희 커뮤니티 방에 들어오신 분들 한해서 제가 명확하게 제 매수가, 매도가, 비중까지 명확하게 남겨드리면서 시청자분들한테 13% 수익을 안겨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은 경우도 제가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 지지와 저항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시장에 대해서 기본적 분석도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에 수급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있지만 그 기업들 중에서 어떤 종목이 급등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빠르게 캐치하고 미리 선점하고 대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수페타시스 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업도 그 엔비디아와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바로 이 기업은 PCB 연쇄회로 기판인데 연쇄회로 기판을 겹겹이 쌓은 게 바로 MLB인데 이 MLB 기업 전국의 1위고요. 전 세계 2위 기업이고 실적도 실제로 나와주고 있고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섹터에서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여주는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 지지 부분 근처에서 진타점이 들어갔었고 그렇게 되면서 저항 부분 달성을 하게 되면서 시청자분들한테 단기간에 13% 수익을 안겨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외의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재룡전기도 제가 전력 섹터 시장에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고 그때 방송에서도 직접 말씀드리고 이것도 커뮤니티 방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하게 언제 진입하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 내용까지 남겨다 드렸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미래에셋 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방송에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저희 커뮤니티 방 들어오신 분들 한해서 제가 명확하게 내용 남겨드리면서 이것도 13% 수익으로 내용 남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산일전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제가 수익 낸 게 보통 시장에서 주도 섹터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보이신 거 수익 보이신 거 봤죠? 반도체, 그다음에 전력 섹터 이런 것처럼 시장에서 상승을 주된 상승을 이끄는 종목들로 제가 공략해 나가고 있는데 섹터 내에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께서 요리를 찾아서 드시기엔 좀 리스크가 큰 장이기 때문에 이번 시장에서 제가 방송 끝에 또 이런 좋은 종목들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면 제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은 시장에서 항상 이 주도 섹터들을 미리 공략을 들어가시는데요. 흑백키친대에 입장하시면 우리 시장 앞으로 주도 섹터는 어떤 섹터가 될지 또 그 안에서도 어떤 종목을 우리는 눈여겨보면 좋을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의 교육 강의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네. 그 섹터 내에서도 또 반도체에 관해서 준비를 해주셨다고 해요. 네. 바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가 반도체 여러분들께서 가장 앵커님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제 네. 바로 뭐겠어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앵커님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시장 참여자분들께서 가장 초점 두는 게 이 반도체거든요. 반도체. 그래서 이 반도체에 대해서 전망에 대해서 제가 짧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실적입니다. 실적이 받쳐줘야 되는데 실적 굉장히 좀 반도체 호황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은 당연히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를 해 나가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이 목표 가이던스가 중요해요. 목표 가이던스가 만약에 시장의 예상치보다 작게 된다고 하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국내 기업의 실적보다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방향성에 따라서 국내 기업들의 반도체 방향성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저희 커뮤니티 방에 들어오시면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시장의 방향성까지 제가 자세하게 내용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급인데요. 수급도 이제 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로 굉장히 최근에 많이 수급이 쏠렸기 때문에 이외 ETF 말고는 다른 이외의 종목들이 낙폭이 굉장히 컸어요. 코스피 지수는 올라가는데 근데 뭐 다른
뭐 코스피 관련 종목들 올라가는 거 없고 당연히 SK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 관련 종목들만 계속해서 상승세가 나와줬었죠. 이렇기 때문에 요즘 시장에서 수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수급이 블랙홀이 생겼어요. 이 두 기업에 관련된 종목만 움직이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왜곡 현상이 일어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의 변동성이 위아래로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전망, 그 시작 발표 그리고 그 발표로 인해서 방향성을 빠르게 자리 잡고 진입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변수가 뭐 메타발, 과잉 투자도 있지만 그리고 뭐 중국산 반도체가 지금 또 굉장히 좀 활활을 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저는 이 실적에서만 계속 초점을 가지고 그리고 실적이 실제적으로 잘 나오고 목표 가이던스 이런 부분을 체크하시면은 반도체 섹터 공략하시는데도 크게 어려움 없을 것 같고 그 섹터 안에서의 어떤 종목을 선별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 부분을 알고 싶으시면은 네, 저희 공방에 입장하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국내 반도체 기업의 움직임과 함께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시즌을 맞이해서 또 실적 발표에 맞게 실시간으로 시황과 통해서 대응 전략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흑백키친 내에 입장하셔서 전문가님과 든든하게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생존 종목이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네. 어떤 종목 들고 오셨죠? 오늘은 이제 전력 설비 섹터로 들고 왔습니다. 이거 또 힘이 제가 좋아가지고 날아가는데 전력 설비 섹터가 왜 제가 또 굉장히 좋게 보고 있냐면은 실적 계속 제가 부인하게 말하는 게 실적이잖아요. 실적. 근데 반도체도 좋지만 지금 전력 섹터 그 실적도 굉장히 좀 좋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온 거 이제 미국의 북미 쪽에 노후화된 전력망도 좀 교체를 해야 되고요. 첫 번째.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도 투자 확대한다고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고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 초점을 포커스를 좀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입김이 크게 나왔었기 때문에 이 전력기기 이거를 다 세 가지 다 불뿜으려면은 이 전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막대한 전력이 필요해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이거 나머지 두 개 다 필요 없다고 해도 AI 시대잖아요. AI 데이터 센터만 짓는 데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전력을 끌어다 쓰려면은 결국에는 수혜를 받는 기업, 굉장히 많은 기업들도 있지만 전력 설비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AI 데이터 센터랑 북미 쪽 전력망 투자라는 장기 수요와 더불어서 고환율, 환율이 지금 뭐 1,500원, 1,400원 후반이지만 지금 1,500원까지 계속 널뛰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지금 제가 오늘 가져온 기업 같은 경우는 수출이 거의 한 90%예요. 수출이 90%. 수출이 90%면은 어때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지금 고환율이기 때문에 환율이 높아서 좀 마음이 아프지만 이런 수출 기업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굉장히 크게 개선이 됩니다. 근데 오늘 제가 가져온 기업 90%예요. 수출이. 미국만 80%예요. 미국만 80%.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에 실적, 단기 실적에 굉장히 상승하는 요인으로 크게 작용이 될 것 같고 이번에 실적 발표도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컨센서스와 수주 가이던스가 다시 상향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가져온 이 기업의 가장 큰 이유 그리고 미국에다가 지금 거의 80% 정도가 수출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또 수주까지 하나 따놓은 게 있는데 미국에 이제 블룸에너지라고 있습니다. 이 블룸에너지의 수주가 거의 지금 특수변압기가 750억 원 수출을 확실하게 계약을 따놓은 상황인데 이게 단기 계약이 아니에요. 이게 이번에 750억 원어치만 계약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단기 계약이 아니라 쭉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주식시장은 이렇게 수주도 좋지만 수주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 상승도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기업은 굉장히 좀 앞으로 전망도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자세하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데 일단 송전망도 부족하고 그리고 지금 수도권의 소비가 지금 AI 데이터 센터, 반도체 첨단 산업 그리고 뭐 전기차 일선 모든 전 세계 지금 다 필요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전력 설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력 설비 섹터도 들고 온 이유 중 하나고요. 그리고 차트 보여드리자고 하면은 이거 보시면 이게 16만 7천 원 제가 빨간색 선 지금 그어드렸거든요. 이 빨간색 선 보이십시오. 과거부터 2025년 10월부터 이 저항 부분을 돌파 못하다가 이번에 어땠어요? 이번에 4월 달부터 굉장히 크게 저항 부분을 결국에는 돌파했죠. 돌파하면서 신고가 35만 원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고점에서 낙하가 굉장히 크게 일어났죠. 근데 이 저항 부분이 실적과 모멘텀이 받쳐줬기 때문에 확실하게 크게 슈팅이 나왔지만 지금
약세 흐름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어요? 저항 부근, 이전에 돌파했던 저항 부근까지 다다르게 됐습니다. 근데 이 저항 부근을 결국에는 지지 라인으로 변환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눌림목이 지지 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지 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져주면서 아랫골이 달렸고요. 어제는. 그리고 오늘 양봉 뜨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제가 아까 한미반도체 예를 들었는데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저항 부근 돌파하면은 장대 양봉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 자리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방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전력기기 섹터 내에서 오늘 생존 종목 소개해 주셨는데요. 요즘과 같이 고환율 시기에 또 수출이 90%인 기업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도 기대감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흑백키친 내에서 종목명과 투자 전략까지 모두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드리는 투자 정보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